네, 지금 좀 아직 올라오고 계신데 또 이제 시간이 또 소중하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각인영어 전문학원 원장이고요. 함태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애매한 박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또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학원이 요번에 이제 YG 과학학원과 같이 해가지고 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과목 윈터스쿨을 좀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별로 좀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좀 수업이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저희 항상 이제 학부모님들 오시면은 아주 그냥 뜨거운 인기를 구가하는 그 김간덕 소장님이 지금 입시 설명회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설명회 오셨던 분들은 김간덕 소장님 설명회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학부모님들 다 만족하고 돌아가신 설명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시간은 예상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요번에 예비 고1 대상으로 올케어 전과목 윈터스쿨 이렇게 좀 론칭을 하게 됐습니다.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저고요. 이제 여기 이제 YG 과학학원 원장님인데 요번에 YG 과학학원하고 이렇게 같이 콜라보를 해서 이제 윈터스쿨을 좀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학원하고 되게 비슷한 측면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서 얘기투합해서 한번 해보자 이랬는데 뭐가 비슷한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장들이 좀 잘생겼더라고요. 이게 죄송합니다. 네, 오늘 뭐 기분 괜찮으시죠? 네, 네 그래서 농담이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YG 과학학원도 이제 저희 학원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좀 이제 우리 지역에 맞는 이제 자체 교재 이런 걸로 이제 많이 저희 학원이 좀 급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원생이 한 7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YG 과학학원도 이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좀 이 지역에 딱 걸맞는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나 교재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저희 학원하고 좀 결이 잘 맞아서 이렇게 그러면 한번 전과목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 YG 과학학원의 유경 원장님 말씀 주실 거고 네, 그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윈터스쿨을 하게 됐을 때, 자 이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 시간이 이제 중학생은 하루 평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믿기 어렵겠지만 1시간 37분이나 된대요. 근데 그 정도 아니지 않아요? 그죠? 이거 37분 아닌가요? 37분도 굉장히 훌륭한데 아무튼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이제 2시간이 넘어서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3시간 이상 학습자들도 43% 이게 좀 통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렇다고 해서 그래서 고등 때는 어머님들 잘 아시겠지만 또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학습의 절대량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윈터스쿨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요거는 이제 윈터스쿨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머님들 이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신 5등급제로 변화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머님들 뭐 이것저것 좀 고민하시면서 저한테 좀 상담 요청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무조건 내신입니다. 모의고사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고1, 2 모의고사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신에 포커스를 맞춰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이게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입시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3 때 입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입시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 학점제 이것도 어머님들 알고 계실 겁니다. 뒤에서 소장님께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시겠지만 요것 때문에 또 아이들 우리 학습 부담이 또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1 학생들의 특징 이렇게 해놨는데 뭐 학교를 적응하는데 거의 막 1년이 걸립니다. 엄마 나 적응 중이야 막 이러면서 친구도 사귀어야 돼 막 이래서 이제 학습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자 저희가 이제 윈터스쿨을 론칭하게 됐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저희가 이제 8주로 잡았습니다. 물론 이제 설 연휴 기간이 있어요. 그 주에는 휴강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따지고 보면 7주인데 그 7주 기간에 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고요.
그래서 왜 윈터스쿨이냐라는 것을 좀 얘기해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머님들 뭐 학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단과 학원도 있고 뭐 자습하는 경우도 있고 자습은 좀 아무튼 그렇죠. 자습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과외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학습 형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관리형 독서실 이런 형태가 있는데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다른 어떤 형태들의 학습 요거에 좀 가장 안 좋은 점이 뭘까요? 가장 안 좋은 점은 자율적이라는 게 가장 안 좋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관리형 독서실이니 아니면 스터디 카페니 가가지고 과연 공부를 하는가? 저는 이걸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는 어떻습니까? 완강률이 거의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강좌를 보는 경우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사분들 이제 그 수강료가 비쌌기 때문에 돈 아까워서라도 봤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강의가 거의 프리패스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집어넣어 놓고 그냥 장바구니에 넣어 놓고 그냥 심심할 때 보고 요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요런 것들도 굉장히 좀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윈터스쿨을 해서 좀 저희 말만 윈터스쿨이 아니라 정말 올케어 한번 해보자. 정말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계속 학원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하고 내후년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좀 공을 들여서 좀 아이들 좀 관리해가지고 공부를 한번 시켜보자. 네, 이런 취지로 저희가 윈터스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면 또 윈터스쿨이나 이런 것들을 또 빠르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근데 보시면 저희 이제 지역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대치동하고 가깝다 보니까 이제 대치동으로 보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치동으로 보내시게 되면 길에서 거의 2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게 뭐 막히거나 뭐 하거나 해버리면 뭐 이제 라이딩하기도 사실상 힘들고요. 뭐 아이들 대중교통하기도 좀 이제 또 마음이 안 놓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왕복 2시간을 길에서 거의 버려야 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치동이 과연 효율적이냐 이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올케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다 집이 근방이니까 요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어머님들 뭐 유튜브 같은 데도 이제 영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대치동으로 보내는 게 우리 아이한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상 오히려 이게 대치동 같은 경우는 그냥 대치동에 관련된 학교도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들마다 커리큘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대치동에서 뭐 윈터스쿨이며 뭐며 하고 온다 그래서 그게 학습의 연계성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또 우리 지역의 고등학교 내신과는 관계없는 수업을 듣고 와서 또 오히려 이게 학습이 좀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강동 지역 내신 대비 전문가가 있습니까? 대치동에? 없죠. 근데 저희는 다 이 지역에서 지금 다 활동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겨울부터 이제 뒤에 프로그램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겨울부터 저희 지역에 맞는 저희 지역 학교의 내신에 맞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연계성 있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그냥 강사들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쓰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효율성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안 쳐두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공부하도록 이제 엉덩이 붙여가지고 안 쳐두는 거. 이런 거는 괜찮은데 굳이 대치동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단언컨대 없다라고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보낼 거니까 우리 고등학교 기출에 맞는 그런 콘텐츠로 저희는 이제 윈터스쿨을 준비했다. 이게 좀 차별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아이들 뭐 경기고 휘문고 단대보고 여기 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뭐 배재, 한영, 광문, 강동, 강일 뭐 이런 데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컨텐츠를 저희가 다 학원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윈터스쿨이 진행이 된다.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강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어머님들 비교해 보시면 어디로 보내셔야겠어요? 여기로 보내셔야겠죠, 그죠? 네, 여기로.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체력 소모라든지 아니면 효율이라든지 저희 학원에서 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또 우리 지역에서 왜 이제 저희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과목까지 다 저희가 요번에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전과목까지 좀 뒤에 보시면 훌륭한 선생님들까지 다 섭외를 해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까지 저희가 좀 케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또
뭐 이게 엄카라 그러죠. 아카나 엄카를 또 줘야 되고 아이들이 또 사 먹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락 업체를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다 이제 샘플을 보고 그다음에 뭐 위생이나 이런 것들도 좀 대기업에서 해서 좀 잘 된 그런 업체를 좀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까지 좀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지역 전문가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어머님 저희 윈터스쿨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연계돼서 내신까지 쭉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대1 AS 클리닉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시킨 다음에 저녁 때는 그냥 야 자습해 이게 아니라 정말 좀 한 명 한 명 한번 관리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AS 클리닉이라고 이름 붙여서 저희가 밀착 관리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가 강사진을 좀 소개를 드리면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다음에 과학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뭐 이제 영어나 과학은 저희 지역에서 워낙 또 이제 잘 하고 있는 학원이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뭐 믿고 보내실 수 있는데 수학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국어 같은 경우도 좀 소위 말해서 뭐 동네 학원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잘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셔와서 이 선생님들도 저희 지역에서 이제 쭉 내신까지 이어서 연계해서 하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겨울부터 해서 쭉 이제 내신까지 끌고 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교재 같은 부분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원이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저희 강동구 기출 교재를 그러니까 강동구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교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재팀도 따로 있고 이제 교재 연구실로 출근하시는 직원들도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맞는 그 교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머니께서 좀 고려해 주십사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단은 더 G 모의고사라고 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G가 강동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거기 이제 프로그램 보시면 모의고사 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뭐 대치동 보내고 어딜 보내셔도 아마 사설 모의고사나 고1, 2 모의고사 이거 크게 의미 없거든요. 그런 모의고사로 아마 실시를 할 겁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 기출 미리 이제 고등학교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모의고사도 편성을 하고 그런 부분을 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가장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요 뒤에부터는 또 저희 YG 원장님께서 좀 수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은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나 또 명성교회도 가셔야 되는데 이거 갔다 오셔서 부지런히 여기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YG 과학학원에서 생명과학이랑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경훈 원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관리와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저희 시간표와 관련된 설명들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 올케어 윈터스쿨에서는 첫 번째 이런 컨텐츠들을 지금 싹 마련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가장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바로 올케어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올케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학생별로 분명 취약점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에는 뭐 과학 선행이 안 돼 있어요. 아니면 뭐 수학 선행이 안 돼 있어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매일 상담을 해서 플래너를 직접 짜 나간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윈터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는 거다 보니까 개인별 맞춤화가 사실 되진 않는데 저희는 개인별 맞춤화로 해서 학생별로 어떠한 것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1대1 AS 맞춤 클리닉 저희가 지금 시간표를 살짝쿵 보시면 저희가 9교시와 10교시 때 올케어 프로그래밍과 올케어 리뷰를 하잖아요. 이 올케어 프로그래밍, 올케어 리뷰를 할 때 학생별로 저희가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질문지를 따로 낼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따로 이제 클리닉실로 불러서 저희가 리뷰와 그리고 학습 질문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학생별 맞춤화 전형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냥 여타 학원처럼 그냥 뭐 강의 형태로 해가지고 애가 따라가든 못 따라가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쭉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희는 학생별로 진짜 부족한 점을 집중 공략해서 채워준다. 학교 내신에 맞춰서. 이게 가장 큰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매일 뭐 단어 암기 그리고 학습 관리, 성적 포트폴리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별 학습 스케줄 체크와 그다음에 AS 맞춤 클리닉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윈터스쿨이라 하면 저희가 이제 정말 아이를 끝까지 끌고 가면서 저희 이제 완수를 시키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나와야 되는 이런 어떤 학교형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가 벌점제를 실시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이를 끝까지 완수를 시키고 싶지만 도무지 이제 태도가 불량한 학생들은 이제 가지치기라는 거를 해야 올바르게 나무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점형 시스템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사실 어머니들의 가장 큰 그 우려 사항들은 특히나 딸아이는 그닥 그렇게 큰 고민을 안 하시는데 우리 남학생은 공학을 갈 시에 이 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면 공부를 안 한다. 이게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게 저도 이제 애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으면 지금 한영고랑 광문고에서는 연애하는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학생들은 기똥차게 자기 할 걸 해내는데 우리 남학생들은 결혼할 대상도 아니면서 그냥 물심양면 다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잡아낼 겁니다. 특히나 흡연 요즘 학생들 너무 흡연을 많이 하길래 흡연도 조금 저희가 잡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거 원내폭력, 절도, 기물파손 이거 당연히 쳐내야 되는 거고요. 따돌림 할 새도 없이 공부를 시킬 거지만 혹시라도 따돌림을 시킨다면 그 또한 즉시 퇴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이 이성 간 대화 및 의사소통 이거를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거 못 잡아내면 벌써부터 연애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서로 마음이 동해버리면 내년 한 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조집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지금부터 저희들은 그런 케어 다 하겠다. 올 케어니까 올 케어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8시에 일단 등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각인 쪽에서 저희 이제 관리실장님을 따로 이제 초빙을 해서 이 올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부터 쭉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해주실 관리실장님이 이번에 올케어 윈터부터 같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출석 확인 및 조회 다 실시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하실 분들은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저희가 컨설팅까지 다 완료된 채로 본격적으로 이제 1교시부터 해서 수업이 쫙 들어가실 겁니다. 근데 사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국어와 저희가 이제 영어와 과학학원이니까 국어랑 수학에 대한 게 조금 빈약하지 않을까 했지만 저희가 일부러 십시일반 정말 훌륭하신 강사님들 찾아서 저희 학원 전문적으로 이제 전담해서 오실 분들을 딱 초빙을 해서 저희가 수학 프로그램을 일부러 조금 빡세게 잡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윈터스쿨은 수학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뭐 과학 선생님이니까 또 여기 영어 학원이니까 영어랑 과학을 중점적으로 이거는 그냥 애들 인생을 위해서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학 프로그래밍을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해가지고 수학 시술을 쫙 넣어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공통 수학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지금 모든 1학년 학생들이 전부 다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레벨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벨 테스트를 실시해서 기본반과 심화반을 설정할 것 같고요. 그 기본반 친구들은 공통 수학 2를 7교시, 8교시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화반 친구들은 7교시, 8교시 때 대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 프로그램이 마냥 매우 중요할 것 같으니까 수학 프로그램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통 수학은 기본반이든 심화반이든 전부 다 듣는다. 다만 레벨 차이가 있게끔 수강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공통 수학 1의 기본반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공통 수학 2를 7교시, 8교시 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통 수학 1의 심화반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대수를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통수학 2는 뭐 어머니들 아시다시피 2학기 과목이고요. 1학년 2학기. 대수는 2학년 1학기 과목이죠. 그렇게 해서 수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통합과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총 3회, 주 3회 넣어놨고요. 그리고 통합 사회도 사실 어머님들 일단 1학년 내신이 가장 중요하니까 통합 사회는 총 주 2회 이렇게 해서 수업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애는 통합과학은 이미 다 뗐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9교시, 10교시 때 외출증을 이제 발급을 해서 저희 학원에 이제 물화 선행반을 수강할 수 있도록 외출증을 뭐 이렇게 좀 끊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조금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통합과 우리 애는 다 통합과학 이미 대치동에서 다 들었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9교시, 10교시 때 따로 이제 저희 관리실장님이랑 상담을 진행을 해서 혹시 외출증을 발급을 해줘야 될 경우 해가지고 와서 선행반을 수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수학, 과학 프로그래밍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적용 모의고사라고 해서 저희가 강동구 기출 변형 문제를 통해서 모의고사들을 각 담당 선생님들께서 전부 다 만드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그 모의고사에 대한 클리닉까지로 해서 아마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의고사들이 진행되면 이곳에 대한 성적표를 매주마다 발송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일단 뭐 당연히 성적표 받는 거에 따라서 뭐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는지 보실 텐데 아마 관리실장님께서도 이 결과를 토대로 또 월요일 날 주간학습 완전 컨설팅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매주 요번 주 해야 될 어떤 태스크를 마련해 주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표는 살짝쿵 변경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약간 더 땡겨진다던가 미뤄진다던가 이런 정도의 변경은 살짝 있을 수도 있다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의 개강일은 사실 이제 원장님과 저의 욕심으로는 1월 1일부터 우리 아이를 새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를 이제 목표로 했지만 우리 아이들 1월 1일만큼은 제가 봤을 때 아무도 안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1월 5일부터 깔끔하게 월요일부터 끊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월요일 날 개강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아마 수학 레벨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레벨 테스트 공지가 나갈 것이고 그 레벨 테스트를 아마 사전에 실시할 것 같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 원장님들은 물러가고 각 강사님들께서 각 과목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YG 과학학원 유경훈이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각인 영어 전문학원에서 영어 담당하고 있는 노유기 강사라고 합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면은 저는 지금 저희 각인 학원에서 최다 수강생으로 아이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 윈터스쿨을 계획하실 때 원장님이 반드시 꼭 노유기 선생님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등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도 아까 전에 이 윈터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틀은 다 이제 어느 정도 들으셨을 텐데 이 과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겨울방학 영어 제가 어떻게 책임지고 무슨 수업할 건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방학 때 이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어머니들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뭐 이유제형하고 뭐 이런 데 보내서 중학교 때 이제 공부를 시켰을 텐데 고등에 오면 왜 성적이 안 나오냐. 바로 이 문법 서술형 그리고 이 독해 이 두 가지가 큰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게 보시면은 학교에 내신 때 아이들이 막 달달달달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있는 빈칸이 원래가 없었던 암기를 해서 안 되는 보기를 주고 새로운 문장을 바꿔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영작 실력이 없는 학생들은 이 보기를 보고 여기에 애초에 문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고등 영어는.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은 이게 원래 지문이 한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여기 밑에 새롭게 선생님이 추가를 하셔서 이런 데에다 이제 빈칸을 막 뚫어놓고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아이가 성실히 공부하고 암기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어도 이런 응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영어 시험을 실제로 못 본다는 거죠. 그리고 독해도 문제인 게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위쪽에 있는 게 어떤 문제냐면 바로
이 학교 내신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를 주고 암기를 시킨 지문입니다. 근데 이 밑에 보이세요? 밑에는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새롭게 연계 지문이라 그래서 새로 이 문제를 내서 실제로는 여기랑 전혀 관련 없는 이 밑에서 새로운 문제를 내기 때문에 독해마저도 그냥 암기로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스스로 글을 읽어내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법도 그렇고 그다음 서술형 그리고 독해도 아이들이 반드시 자신의 응용력을 길러내야만 이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5등급제 기준에서 1등급이 이제 비율이 10%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응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꿔놨기 때문에 어렵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 윈터스쿨 동안에 아이들 어떤 공부 시킬 거냐면요. 먼저 크게는 이 서술형을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어떻게 공부시키냐? 이 제가 그 앞에 양력에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영어 연구실에서 한 7, 8년 정도 교재를 집필하면서 이 교재 관련된 컨텐츠 관련된 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강사거든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에 있는 이 실제 우리 강동구 기출에 있는 패턴들을 다 분석을 해내서 거의 모든 영작 문제들 전부 다 분석해서 이 영작 기본 패턴에 대한 학습을 시켜줘서 정말 아이가 스스로가 문장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주어부터 목적어까지 다 쓸 수 있게끔 기본 기를 늘려주는 그 능력을 함양해주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아까 독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건 어떤 책이냐면요. 이게 지금 101인데 이 기초책이고 201, 301까지 갑니다. 근데 101은 고1, 2 수준, 그 다음에 이제 201이 고2, 3인데 문제가 고1이라 그래서 고1, 2 수준의 지문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난이도가 사실 높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지문이냐? 이거 무슨 책이냐면요. 제가 이제 수능, 저도 공부를 되게 못했었는데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잘해서 정점까지 적어 이렇게 쭉 다 찍어본 입장에서 이 모든 그 평가원의 5개년, 7개년 지문들을 싹 다 분석해서 글을 읽고 연결시키는 걸 어떻게 하는지 5가지 법칙으로 이 분류를 해낸 책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스스로 이 지문을 읽어서 결국에는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해내는지에 대한 이 주제, 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스스로 읽는 능력을 배양해주는 그래서 이게 책 이름도 방법론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방법 알려줘야 아이들도 실제로 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는 교재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서술형부터 그리고 독해까지 해서 영어 문법은 영어 전체는 저한테 다 맡겨주시면은 제가 책임지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1등급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 있는 교재도 전부 다 강동구 기출들, 강동구의 한영, 광문, 배제 어디 될지 모르지만 거기 있는 문제들도 다 예문들도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물론 저희 관리실장님께서 기본적인 관리를 해주시겠지만 저도 이 아이들 다 한 명 한 명 질문 답변해주고 그 다음에 독해 못 읽는 거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는지 제가 체계적으로 잡아줄 겁니다 아이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제가 관리실장님 별개로 제가 아이들 또 한 명 한 명 더 이렇게 챙기고 숙제 진도율 이런 것들 다 표시해서 관리까지도 좀 꼼꼼하게 제가 챙겨가지고 영어 수업 진행해 보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강사는 결과로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명일여고 지금 최다 수강생이고 배제고가 이제 PPSD 4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400% 지금 아이들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근데 이 이유 있는 성장 이게 결코 뭐 의미가 없는데 그냥 아이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와 그다음 좋은 강의 이 2가지로 제가 아이들 반드시 책임지고 영어는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문제 없게끔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물러가고 저희 또 유능하신 이제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 오셔서 또 설명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쯤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윈터스쿨 과학 관련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과학 민재입니다. 먼저 제 소개 간단하게 먼저 해보면 저는 지금 YG 과학학원에서 지구과학이랑 통합과학 가르치고 있는 과학 민재입니다. 현재 대치동에서도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실제 전반적으로 통합과학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랑 해가지고 저희 윈터스쿨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 진행하는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과학은 총 2가지,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구분되시면 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합과학 1은 1학기 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실제로 지구과학 파트, 화학 파트, 그다음에 지구과학 생명 파트, 그다음에 물리 파트, 그다음에 지구과학
물리, 그다음에 생명이 순서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파트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물리, 지구, 화학, 생명이 다 합쳐져 있는 것이어서 통합과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찝어놨는데 첫 번째 화학에 관련된 내용. 실제 여기 파트 같은 경우는 중등과학에서는 그냥 암기성 내용으로만 나오지만 실제 통합과학에서는 어느 정도 원리, 그러니까 설명돼서 나오기 때문에 좀 중요한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이 파트를 베이스로 나중에 화학에 관련된 좀 심화된 내용이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실제 3단원에 넘어가서 4단원, 5단원 파트가 각각의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여기 파트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고요. 실제로 이 물리 파트 4-1과 4-2단원에 해당하는 물리 파트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학기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지구과학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생명, 화학, 그다음에 생명, 지구, 물리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과학 2도 마찬가지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이 전반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기서는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7-1과 7-2의 산화환원 반응이랑 산염기 중화 반응을 가장 어려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물리랑 화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먼저 윈터스쿨 때 한번 하고 들어가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통합과학이 왜 중요한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이 파트 같은 경우가 경희대학교에서 메디컬에서 입시 요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 기존에 관련돼서 변경점을 보시면 핵심 과목이랑 권장 과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이 핵심 과목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배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뭐 화학, 생명, 뭐 세포의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이런 파트들이 결과적으로 통합과학에서 있는 내용의 심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통합과학을 잘 해놓으셔야지 결과적으로 2학년 때 좀 더 쉽게 기반을 다잡아 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디테일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윈터스쿨에 저희가 6주 동안 나가는데 6주 동안 전반적으로 통합과학 1부터 통합과학 2까지 디테일한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 어려운 내용은 모듈이 한 바퀴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주부터 3주까지 그 다음에 통합과학 1, 그 다음에 4주부터 6주까지를 통합과학 2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결과적으로 통합과학은 난이도가 높고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실제 중등과학에서 나 중등과학 우리 아이는 안 했는데 그런 학부모들이 충분히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통합과학 제 수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중등과학에 관련된 프리뷰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등과학을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도 혹은 까먹으셨더라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게 충분히 할 거고요. 실제로 아까 앞에서 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윈터스쿨은 전반적으로 1주차에 관련된 내용을 복습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까먹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하는 케어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막 물리, 화학, 생명, 지구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가장 통합과학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두 가지로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보시는 거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내신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 당연히 통합과학을 처음 한 친구들과 두 번째로 한 친구들과 세 번째로 한 친구들 당연히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내신 수업을 하다 보면은 따라오는 속도랑 내신 성적으로 그게 연결되는 과정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번 하셨더라도 결과적으로 두 번 들으시는 게 더 좋고요. 두 번 하셨더라도 세 번 들으시는 게 확실히 내신을 챙기는 데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결과적으로 내신으로 짓게 되는데 실제로 내신 문제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어떤 기본 개념에 따라서 그거를 추론해서 활용하는 능력이 과학에서는 정말 중요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실제 당연히 수학이랑 어느 정도 공부의 방향성이 비슷해서 당연히 수학을 한 번 듣고 마스터하면은 그 친구들은 천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과학도 어느 정도의 공부의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실제로 통합과학 윈터 때부터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와이즈과학학원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기존의 시너지과학학원은
사실 여기 주변에 과학학원이 생성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주변에 여러 가지 과학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기서 토주대감처럼 있고 학생들을 많이 관리했었던 학원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면은 사실 과학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맡기실 수 있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뭐 항상 해명의 시간이 필요하죠. 본인입니다. 그렇게 웃으실 것까지는 없으신데. 예, 뭐 조용해 주시고요. 예.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름이 안 써있네. 윤준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선 뭐 이력이 이렇긴 한데 제가 뭐 아이들을 가르친 거는 한 20년 정도 됐고 강의라고 한다는 수업을 한 거는 올해로 이제 한 13년쯤 됐습니다. 예.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대형 학원에서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단과도 이제 대형 학원에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여기 각인에서 이제 윈터를 좀 조각하고 준비하면서 이 윈터 스쿨이라고 한다는 겨울 방학 때 제일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수학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제가 대형 학원에서 윈터를 만들어내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 부족했던 점을 최대한 채워서 이 각인 학원에 녹여내서 이렇게 윈터를 준비했는데 어떤 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은 수학이라고 한다는 이 학문이 사실 수업을 듣겠죠. 그러니까 이게 학입니다. 학. 배우고 자습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부모님도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많이 배우게 되면은 많이 알 거라고 한다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사실 수업은요. 아이들 수학 실력 올리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땐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 자습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통해서 여기 피드백에서는 뭐 질문도 받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컨설팅도 받아가면서 그 부분이 사실 8이나 9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시면 수학학원이나 윈터 이번 겨울 때 준비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조금 포커스를 두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확실한 학습의 케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대형 뭐 메가스터디 제가 이제 메가스터디나 이투스에 있었으니까 메가스터디나 이투스에서 윈터 수업을 방학 때 듣게 되면은 이 부분은 확실한 강점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잘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과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수업 이후에 아이들이 자습하거나 피드백 받는 부분에 있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채웠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 학습의 깊이. 이게 뭐 메가나 이투스나 대형 학원을 했을 때 제가 이제는 한 10여 년간 계속 이제 대형 학원에서 윈터를 수업을 했을 때 가장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챙겨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고1들 수학 수업을 어떻게 할까 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모든 과목들을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배정을 못 해요. 대형 학원의 특징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6T 한 5주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수업으로 넣을 수 있는 시간이 과목별로 30시간 내외예요. 그렇게 되면은 좀 밀도 있게 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윈터라는 이 수업의 특성상 많은 레벨들, 다양한 지역의 아이들을 받아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좀 더 포커스 있게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매주 학습에 대한 이해도 체크.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단과학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죠. 근데 이걸로 해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한 이후에 정해진 시간 안에
이 배운 부분을 어떻게 시험에 녹여낼 건지 그 맞는 테스트지와 그 시간 배분까지도 연습을 하는 시간을 매주 매 시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세 가지와 마지막이 이제 선행 가능 여부인데 이게 이제는 대형 학원에서는 힘든 부분이에요. 정해진 커리큘럼과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뭐 단과 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되면 내가 대수를 들을 건지 공통수학 2를 들을 건지 이건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들을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신청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 첫 번째, 대학 학원에 준하는 올케어 프로그램으로 저는 뭐 갑벽, 요즘 MZ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네. 갑벽한 케어를 한다. 그래서 수업 이후에 자습관이 따로 운영이 되면서 자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후에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학습을 있는 부분들을 분량으로 채워주고 그다음에 케어를 단과 학원과 다르게 직접적으로 케어를 해준다. 두 번째,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목별 매일 2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 5회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10시간 수업을 하게 되겠죠. 6주 커리니까는 60시간 합니다. 일반적인 단과 학원에서 대치동 기준으로 보면요. 공통수학 1이나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요. 보통 주 2회 수업해서 아까 주 1회, 2회 상관없고 11회에서 12회 정도 수업을 하게 돼요. 그럼 보통 3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하게 되면은 대치동 기준으로도 맥스가 거의 40시간이에요. 한 과목당. 근데 저희는 60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제가 따로 안 써놨는데요. 교재를 작업하고 문제화 시켰을 때 잘 들으세요. 보통 공통수학 1이건 2건 뭐 대수건 미적분이 됐던 간에 아이들이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보게 된다고 친다면요. 한 고사 안에 유형을 보통 150개 정도 다룹니다. 그러니까 센 기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 기준으로 중간고사 때 150 유형, 뭐 기말고사 때 150 유형. 그래서 거의 한 과목에 600개 유형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는 요거 각인 시험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뭐 배제고, 광문고 한 5개년치 기출들을 쫙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150개 유형 중에서 과연 이 학교는 어떤 특정 유형들을 자주 내는가? 그러면 5개년치 정도를 뒤졌을 때 배제호 같은 경우는 한 50개 유형 안에서 돕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준으로 50개 유형 안에서 돌고 그럼 나머지 100개 유형은 뭐냐? 사실상 내신 대비를 하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유형들은 아니에요. 물론 수학 실력을 키우기에는 당연히 학습은 해야 하지만 당장의 포커스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내신에 맞춰 놓는다면은 우리가 50개 유형 이외의 것을 했을 때는 너무 과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유형 외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들이 추가가 되는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60시간을 150개 유형을 한다고 600개 유형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꼭 나오게 되는 그 유형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교재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윈터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학교별로 우리가 학교 갈 곳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포커스가 이루어져 있는 수업을 밀도 있게 진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60시간이 온전히 우리는 학교의 내신을 집중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매주 토요일 내신 적용 모의고사 체크라고 이야기했는데 얘는 뭐냐면 그걸 아셔야 돼요. 아이들이 중학교 때는 다 A 나와요. A 나오고 정말 수학에 자신이 없어요. B나 C예요. B 정도까지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 제가 절대 부모님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단 한 번도 B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모여서 A만 모아놔도 그 인원수가 30% 40%입니다. 그러면 가서 충격을 받죠. 첫 번째 시험을 받고 왔는데 아이가 2등급, 3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기준에서 2등급이면 예전 교육과정상 4등급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4등급을 놓고 가셔야 되는데 항상 보던 우리 아이는 A였으니까 당연히 1등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연습을 방학 때 전혀 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자, 뭐냐? 50분 시험을 보죠. 중학교 때 시험 봅니다. 시간이 남아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그냥 1번부터 차근차근히 벌어서 시험이 남고 나 검산도 한 2번, 3번 하고 연필도 돌리다가 뭐 사인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성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내신은요. 단언컨대
50분 안에 전 문항을 풀 수 있는 인원이 전교생의 손에 꼽아요. 10명 이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시간 관리를 해야겠죠? 그 시간 관리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데 여기서 시간 관리가 어떠한 문제를 빠르게 푸는 연습이 아니라 내가 제껴야 될 문제들을 선별하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요. 1등급이지 100점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1등급을 받기 위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등급을 받기 위한 연습은 너무나 당연히 100점 맞으면 되죠. 하지만 100점을 나올 만한 시험지로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껴야 될 문제, 나 이거 푸는데 15분 걸릴 것 같아. 근데 나 요 6점을 날리고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서 1등급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타임어택 관련된 내용까지도 같이 연습을 하는 내신 적용 모의고사를 매주 토요일 날 우리가 학습한 양에 맞춰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얘는 당연히 내신 대비가 들어가서도 진행이 됩니다. 자, 마지막 공통수학 1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는 공통수학 1을 30번 봤습니다. 어머니 가르치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신 대비를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학습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공통수학 1은 무조건 필수로 깔고 들어가야 되는 과목이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통수학 2와 대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타협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이는 공통수학 1을 좀 여러 번 했으니 이번엔 대수 수업을 조금 선행을 해보겠다. 아니면 그냥 공통수학 1을 하겠다.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 메가나 이런 데서 윈터 수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최대한 이 수업에 녹여내려고 시간표를 짜려고 노력을 했고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획일화된 게 아니라 이 지역에 맞는 색깔을 최대한 입혀서 교재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퀄리티적인 부분들은 믿고 맡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제는 아이를 낳은 지가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거든요.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는 예전에는 이제 항상 설명회 딱 드릴 때 말씀을 드려요. 아우 뭐 대단하십니다 부모님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시고. 그래서 항상 마무리할 때는 뭐 제 자식처럼 아이들을 케어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었죠. 근데 키워 보니까 제 자식처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은 하기 싫으니까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뭐 지금 이제 마인드는 좀 바꿨어요. 뭐냐면 아직 멀긴 했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랬을 때 그냥 나 정도 아이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수업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하는 선생님한테 보내면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만 준비합니다. 딱 그 정도예요. 더는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준비했고 완벽하게 이제 준비는 해놨으니까 뭐 믿고 맡겨주시면 당연히 최상의 결과로 보답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과제 같은 경우는요, 윈터 특성상 여러 과목을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제는 당일날 처리할 수 있는 양들을 배부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할 수 있게끔 줄 거고, 이게 우리가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다 아시잖아요. 과제는 언제 보통 하죠 아이들이? 그렇죠. 전날만 해도 훌륭한 학생이에요. 오기 전 직전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 수업이 있기 때문에 매일 전날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당일날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양만 배부할 겁니다. 네. 다시. 기본적으로 공통수학 1이라는 과목은 이게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A부터 Z까지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친구들과 좀 돼 있는 친구들도 어차피 포커스 자체가 저희가 뭐 1부터 유형 150개를 다 가르치겠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지역의 색깔에 맞는 유형을 추려서 학습을 할 거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나더라도 어느 정도 수업은 따라올 수 있을 거고요. 그게 만약에 부족한 친구들은 따로 올케어 시스템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도와줄 생각입니다. 1월 말에 네. 발표가
이게 학교별로 이제 요즘은 진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컨셉이 맞는 학교별로 구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들을 좀 많이 내는 학교가 있고 부교재를 선정해서 내는 학교가 있고 그러면 학교별로 이게 조금씩이 또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 해 당해년도에 맞는 컨셉을 맞춰서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학교별로 나누는 게 좋기는 한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럴 때는 컨셉에 맞춰서 저희가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아이가 뭐 쓰잘데기 없는 걸 학습하지 않게끔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약속드릴 수 있어요. 네. 네, 뭐 중3까지 키우느라 고생하셨고요. 네. 저도 뭐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인한이라고 하고요. 오늘 올케어 이제 윈터스쿨 설명회가 있는 날인데 제가 부득이하게 수업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를 담당해서 이 윈터스쿨을 이끌고 갈 예정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윈터스쿨 동안에 어떤 것들을 배울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양력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그렇다 정도 말씀드리면서 뒤에서 바로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저에 대해 소개할 때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올라운더라고 표현을 제가 합니다. 즉 저는 예비 고1부터 고3 때까지 모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커리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말씀하시죠. 아니 너무 전문성이 없는 거 아닌가? 아니죠. 오히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더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학년별로 해야 될 거 더 잘 알겠죠. 사실 뭐 전문성에 대해서 고3이 전문성이다, 고1이 전문성이라고 얘기한 건 그냥 사람들의 파편화된 시선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은 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즉 저는 그 와중에도 제일 잘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강의력은 검증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국어를 가르친 지 10년이 벌써 지났고요. 나름대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거점 주요 학교들은 제가 다 일탈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이 강동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 보는 선생님인데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강동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오는 거지만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도전인데 전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건 제가 어느 지역 들어가면 다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얘기겠죠. 저는 배제고를 시작으로 해서요. 제가 이제 강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 제가 하나씩 제가 가져갈 거예요.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뭔가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교과서도 새롭게 바뀌었고 이제 2학년 교과서도 바뀌죠. 그런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친구들과 되게 활발하게 소통하는 편입니다. 친구들이 해볼 만한 것들 제가 다 한 번씩은 해보고요. 우리 친구들이 뭔가 즐겁게 국어를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친구들과 함께 소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뭘 할 건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목표는 이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할 고등국어를 가르치자. 제가 이걸 왜 목표로 잡았냐면요. 제가 이제 내신을 하기도 하고 수능도 가르치면서 점점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완전 영의 상태로 와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학원 다녔다, 학교 시험 100점 왔다 이러는데 영의 상태로 와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재 자체의 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한 번 읽어도 될 글을 고등학교 때는 10번을 읽어도 안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보통은 애들이 개념 자체가 되게 파편화되어 있거나 아예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고등학교에 올라가기 전에 이 정도는 알아야 내신 문제 손을 내보고 모의고사 좀 풀 수 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약간 리셋을 아예 다 시켜버리고 고등학교 세팅을 다 맞출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목표로 잡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고등국어 기본 학습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수요일은 문학대입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3주차까지는 시,
4차부터 6차는 소설 이렇게 이제 문학 베이로 잡아봤고요. 이때 우리 친구들은 문학 개념어를 좀 많이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마주치는 문학 작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되게 정성 들여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이 막상 학교 수업을 듣거나 혹은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수요일을 그냥 문학 베이로 잡았어요. 그리고 제가 문학을 조금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게 문학은 기본적으로 1학년 내신에 꽂히고요.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문학이 내신이기 때문에 문학을 못하면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애들이 요즘 문학 진짜 못하거든요. 감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수요일은 문학대로 짜봤고요. 금요일은 제가 독서와 문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독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력평가 독서지능 정도를 읽을 수 있게 하자가 기본적인 목적이 될 거라서 제가 이제 어떻게 문장들을 읽고 정리해야 되는지를 많이 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관건인데요. 문법은 제가 어떻게 가르칠 거냐면 품사, 형태적, 문장성 이게 1학년 내신 시험법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부분이 뭐냐면요. 1학년 내신 문법을 할 거면 얘네들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맹점인데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너네 중학교 때 요거 개념 배우고 왔지? 나 오늘부터 의문 나갈 거거든? 너네 이거 다 알고 있지? 알고 있으니까 나 그냥 너네 이거 안다고 생각 수업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학교 때 문법을 배울 때 파편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거 기억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학교에서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해버리니까 애들 입장에서 따라가기가 버거운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 2중 3중으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신을 듣기 전에 너네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문법 개념들. 물론 제가 정규 수업은 따로 진행이 되겠지만 근데 그 전에 얘네들은 니네가 알아야 되잖아.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주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3월달로 들어가거나 혹은 정규 수업 오더라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금요일에 독서 문법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에 4시간씩 수업을 담당하게 될 거고요.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권화로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본교재 따로 과제 따로 줬는데 약간 친구들이 이렇게 한 권을 뭔가 끝낸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단권화로 맞춰서 제가 매주마다 한 권씩 나갈 겁니다. 벌써 이미 인쇄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 때 사용하게 된 과제로도 나가는 시스템인데요. 기본적으로 문학 독서 문법이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1학년 학력평가를 포함해서 2학년 때 좀 좋은 것들, 3학년 때 좋은 것들, EBS 내용 중에 좀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친구들 N제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한 번씩 들어갈 겁니다. 3월 학번 준비해야 되죠. 물론 이제 우리 윈터스쿨 돌아가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시험도 보겠지만요. 근데 저는 장기적인 시선에 따라 3월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들어갈 거예요. 참고로 얘는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제가 맡고 있는 수강생들의 어떤 평균들을 다 내가지고 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걸 신경을 많이 쓸 건데 고등학생이 알아야 될 필수 어휘를 제가 좀 강조를 할 겁니다. 이거는 테스트로 볼 거예요. 또 테스트는 제가 뭐 수요일 날에 볼 건데요. 어휘를 친구들이 요즘 너무 몰라서 수업할 때도 힘들고 애들이 독해를 못해요. 영어도 단어 외워야지 독해가 되죠. 국어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생이라면 무조건 알아야 되는 어휘들을 선별해서 친구들한테 암기를 시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강 후기들인데요. 뭐 내용은 뭐 다 친구들이 보면은 공통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학생들과의 어떤 친화력 자체 너무 좋다. 그게 뭐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상관없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데 보통 친구들이 좀 이제 국어를 좀 이상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재능의 영역이다, 감의 영역이다 막 이러거든요. 저는 그 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국어를 재능이나 감으로 할 거면 그냥 창작을 하라 그래요. 수행평가할 때 하는 거라고요, 그건요. 얘는 시험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험 보는데 우리한테 창작 능력이 왜 필요해요? 즉, 다르게 얘기할게요. 국어도 논리적으로 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즉, 국어를 감으로 알았는데 모호하지 않고 딱딱딱 떨어지게 만든다.
약간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늘 이거예요. 국어 선생님인데 뭔가 감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딱 떨어지게끔 뭔가 수학, 과학처럼 가르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든대요. 명료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가 2개 남았어. 뭘 지워야 돼? 이런 것들 되게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좀 많이 써줬습니다. 그만큼 제가 수업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윈터스쿨 강의 당연히 촬영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업 때 놓친 게 있거나 그런 것들은 얘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 자료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해설지나 필요한 것들 여기에 있으니까 친구들 다운받아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교들의 피드백 들어갑니다. 물론 가끔씩은 제가 피드백할 때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저보다는 조교들의 피드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현역에서 얼마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저보다 더 현실적이겠죠. 그래서 보통 제 수업을 듣고 수능이나 내신국어 1등급 나온 친구들이 다 피드백을 해주기 때문에 명료할 겁니다.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대로만 좀 해준다면 굉장히 잘할 수 있겠다. 그 다음 친구들과 소통하는 거. 저는 질문 매일 새벽 5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래 깨어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질이라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그냥 평상시에 그냥 계속 톡하고 잘 지내고 이런 것들. 사실 친밀감이 있어야 라포가 형성이 돼야 친구들 따라오듯이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잘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되게 즐겁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사실 이제 영상보다는 직접 뵙고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너무 아쉬운 면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동에 되게 자주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나가시다가 혹은 뭐 카페나 뭐 밥 먹다가 저를 발견하시게 되면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성실하게 답변 드리고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제가 도울 거예요. 사실 제가 윈터로 시작을 하겠지만 정규 수업도 따로 또 돌아갈 거고 제가 이제 앞으로 내신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강동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또 이제 이 학원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더 잘 배울 수 있게끔 뭔가 만들고 싶은 욕심이 되게 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국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를 되게 힘든 과목이 아니라 되게 즐거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바꿔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윈터스쿨 동안 우리 친구들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칠 거고요. 국어라고 하는 게 지루한 게 아니라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료하게 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잘 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환이었고요. 우리 친구들 꼭 보내주시고요. 제가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제가 직접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이 소장님을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셔서 이렇게 PR을 간접적으로 하게 돼서 정말 다행인 건지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사실 윈터 강좌 설명회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다음 주에 저희 각인영어학원과 와이즈과학학원이 겨울방학 특강에 대한 단과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YG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토요일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인 영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과학 설명을 너무나도 잘 해주셔서 혹시라도 과학에 대한 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통합과학부터 시작해서 단과 설명회를 전부 다 진행을 하니까요. 그거 자세하게 뭐 설명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너무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회의해서 더 밀도 있고 치밀하고 학생들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겨울방학 특강, 겨울 윈터스쿨로 다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